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행운이 따라야만 백만장자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들 중 무려 80% 이상이 평범한 배경에서 시작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우리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책, 버크 헤지스의 파이프라인 우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시스템의 함정에서 벗어나 평생 현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비밀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역사상 가장 부유한 경제를 구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기간 동안 일하면서 월급으로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시스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루를 일하면 하루 일당을 받고 한 달을 일하면 한 달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식당 종업원이든 의사이든 시간 한 단위를 돈 한 단위와 교환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당신은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질병, 부상, 퇴직으로 일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하게도 당신의 월급은 끊기고 만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시스템의 함정에 빠져버린 당신이 그곳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간단하다. 지속적인 잉여소득을 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탈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잉여소득으로 당신은 한 번 일하고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면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파이프라인은 당신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매일 그리고 매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재정적 안정이다. 저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물 공급 시설이 없어서 계곡에서 물을 가져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 청년, 파블로와 브루노에게 물을 나르는 일을 맡겼어요. 양동이를 들고 계곡에서 물을 떠와 마을로 가져오기만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죠. 두 청년은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종일 물을 나르면 돈이 생기니까요. 브루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양동이를 더 많이 나르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는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물을 나르기 위해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늘렸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에 매달렸죠. 브루노에게 시간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파블로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 일을 평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아프면? 비가 오면? 나이가 들면? 그때는 돈을 벌 수 없을 텐데. 그러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을 자동으로 마을로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어떨까? 그때부터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계곡에서 마을까지 물이 스스로 흘러오게 하는 긴 파이프였죠. 문제는 파이프를 만드는 동안은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브루노는 그런 파블로를 보고 비웃었어요. 파블로는 바보야. 일도 안 하고 꿈만 꾸잖아. 하지만 파블로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물을 날랐고 밤에는 파이프를 만들었죠. 시간이 흐르고 브루노는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어깨, 허리,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죠. 반면 파블로의 파이프라인은 어느새 완성 단계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파이프에서 첫 물줄기가 마을로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파블로는 일을 하지 않아도 파이프를 통해 물이 자동으로 흘러왔고 그 물 사용료가 계속 들어왔어요. 브루노처럼 하루 종일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어느 날 파블로는 브루노를 찾아와 말합니다. 브루노, 나는 자네에게 평생을 바꿀 기회를 알려주려고 왔네. 생각해보게. 저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는데 2년이 걸렸지.
그 2년 동안 손은 터지고 잠은 줄이고 사람들은 나를 비웃기도 했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네.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 어디를 파면 무너지지 않는지, 파이프는 어떤 순서로 설치해야 하는지, 그 모든 시행착오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네. 덕분에 이제는 이 파이프라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 예전처럼 2년씩 고생할 필요도 없네. 나는 자네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네. 그리고 자네와 마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기술을 전해주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마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네. 지금 내가 만든 파이프라인은 꿈의 완성이 아니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지. 몇 년이 흐른 뒤 파블로와 브루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확장한 파이프라인은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갔어요. 그들은 연간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은행 계좌에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 편견, 두려움에 갇혀 미래를 위한 파이프라인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물통을 지는 삶?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삶? 브루노처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통을 져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파블로처럼 일정 기간 열심히 일해서 평생 인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아마도 물통을 나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두고 책의 저자는 시간과 돈을 교환한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날 아침 브루노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 일어날 수 없게 되면 그날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일을 할 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은 한 푼도 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물통을 쥐고 있든 마찬가지예요. 의사의 물통은 뭔가 다를까요? 일주일에 3일 동안만 일을 하고 연 수입이 10만 달러에 달하는 치과 의사라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꿈의 물통을 나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손에 관절염이 생겨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 파블로는 바로 이 점을 일찌감치 간파한 것입니다. 시간으로 물을 나르는 일의 한계를 깨닫고 시간을 추가로 투자하든 안 하든 계속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는 열심히 물통을 쥐고 있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오직 그것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오늘도 그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통 나르는 일을 두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열심히 물통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일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열심히 물통을 날라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자라났고 더불어 부모로부터 그 길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물통 나르는 법을 배웁니다. 즉, 열심히 일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르침을 받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물통을 나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공하는 방법은 오로지 물통을 열심히 나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고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즉, 돈이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물통을 나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퇴근 후나 주말에 물통을 나를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어. 애들도 컸으니 이제는 전에 했던 물통 나르기를 다시 시작해야지. 그리고 추가 수입을 위해 물통 나르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부자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을 제공합니다. 시간은 빈부격차를 구분하지 않아요. 남녀, 흑백, 학력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통장에 매일 아침마다 1,440달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돈은 당신만의 것이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당신 통장에는 어김없이 1,440달러가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1,440분을 제공받습니다. 즉,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니까 하루를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1,44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니야 라는 핑계로 파이프라인 구축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든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스트레스 속에 갇혀 있고 언제나 바쁘게 삶에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누구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바쁘고 예기치 않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현재는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찾아오지 않은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짜투리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할 정도예요. 만약 당신이 매일 저녁이나 주말에 2시간 정도를 투자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중에 매일 2시간, 즉 오전에 1시간, 그리고 오후에 1시간을 떼어놓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3시간씩 더한다면 일주일에 당신의 스케줄은 16시간의 생산적인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800시간이 생기는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빌 게이츠가 평균적인 남성들처럼 매일 오후 5시에 집으로 와 TV 앞에서 7시간 동안이나 넋놓고 앉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성공자들은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간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유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므로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은행에 몇 푼의 돈을 저축해두었고 아이들도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변화를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 시기가 파이프라인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일이 잘 풀릴 때보다 파이프라인을 짓기에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삶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혹은 사업이 잘 풀려나가고 있을 때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압니다. 시간을 레버리지하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세요. 선택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